자,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 특전 용사입니다. 그러나 사드를 반대하는 문재인 대표 곁으로 갔습니다. 안보 상황과 그리고 대선 정치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자, 구자욱 차장. 네. 자,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군 장성도 많이 영입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것이 전인범 장군이죠? 그렇습니다. 이 특전사령관을 지낸 이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 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했는데요. 뭐 합류한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문 캠프로 간 것을 두고 지금 여러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셨던 분 전인범 장군 훈장을 제일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아웅산 테러 당시에 기여 때문에 많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 지금 이제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 육사 37기 쉽게 말하면은 박지만 씨랑 동기입니다. 아하. 그래서 네. 어느 인터뷰에 보면은 박지만 씨랑 크게 가까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없고 상당히 좀 밀리터리 덕후라 그러죠. 아주 밀리터리 매니아라서 그래서 네. 자기가 여기 왔고 또 굉장히 또 어떤 강한 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별명이 잔인범이었다라고 한 인터뷰에서 공개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이 장면은 아웅산 테러 그 아웅산에서 순간이죠? 네, 2기백 합참의장을 구할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건 그 특징 중에 하나라면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세론이랄까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전에는 소수가 합류했지만 이번에는 장성 출신들이 문재인 캠프에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 명 정도 가는 네.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해군과 공군 참모총장 지내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다음에 남북 대화에 참여했던 상당히 그 군비 통제에 정통하신 분도 참여하고 있는 등 의외로 문재인 캠프에 군인들이 많이 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최고의 기자. 그런데 전인범 특전사령관 얘기한 거 보니까 사드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같군요. 예. 기존 합의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대신에 또 중국의 경제적인 압력에는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신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이 압력 넣어도 결국 문재인 대표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만 결국 같이 손을 잡았네요. 네, 지금 뭐 이거 하나 때문에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네, 지금 저분이 정치는 안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국회의원이 아니라 무슨 장관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들이 해석들 하고 있고요. 지금 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 발행되는 대북 매체 중에 NK 뉴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김정은 국방위원장님 ICBM 개발은 재고해야 됩니다라고 글을 쓰신 게 있는데 영문하고 한글로 쓴 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서 김정은을 위원장님으로 호칭한 것 때문에 보수 세력들은 그럴 수가 있냐고 상당히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뉴스의 메이커고 그다음에 이분이 27사단장을 했는데 27사단이 그 유명한 이기자 부대입니다. 거기 사단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특전사령관을 할 때 이분이 그 부사관들을 굉장히 많이 챙겼죠. 그래서 인기가 좋았는데 그 시절에 그 특전 부사관들이 자기 돈으로 무기 사는 거를 네. 인정을 했었죠. 근데 그것 네. 때문에 논란이 돼서 그 다음 후임 사령관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같은 무기를 써야지 서로 다른 무기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둘이 갈등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이분은 그때 특전사에서 가장 좋은 칼을 써야 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이쪽 야당 캠프로 갔다 얘기하셨는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전인범이란 존경받는 군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치적 견해나 안보에 대한 생각이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만 7만 원짜리 칼 때문이다. 네. 정리 좀 다시 해주세요. 이게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특전사에서 지금까지 적어도 정인범 사령관이 갈 때까지는 그 칼이 좀 옛날 걸 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칼을 쓰고 싶어 하는데 그거가 안 되니까 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각자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군인들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는 1,000만 원짜리 칼 쓰고 누구는 100만 원짜리 칼 쓰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후임 사령관은 와가지고 그건 안 된다라고 해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갖고 저보다 더 좋은 7만 원짜리보다 더 좋은 칼이 지금 이제 보급되고 있는데 저분께서는 7만 원대의 그 칼을 쓰는 거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기는 문재인 캠프에 가게 됐다고 설명을 해서 국방부랑 지금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아니, 전인범 사령관이 정말 저 칼 때문에 그 문재인 캠프에 합류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본인 네. 주장이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얘기 해명이 나온 것이 왜 사드 배치에 대해서 입장이 다른 네. 왜 문재인 캠프냐라는 이제 지적과 비판이 뒤따르자 네. 왜 이제 그 정치인 캠프에 합류했느냐라는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 네. 너무 좀 이제 지엽적인 그 핑계와 이유를 대다 보니까 오히려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 특수작전칼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7만 원의 2배짜리인 네. 이 특수작전칼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네. 전역한 이후에 이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전 사령관이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라는 게 그냥 단순한 요격 미사일 자체가 아니라 한반도의 앞날을 안보적으로 미국과 같이 갈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이른바 양아버지 노릇하고 있는 중국과 같이 할 것인지, 그러니까 21세기 전략하고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 생각은 다르지만 칼 예산 문제가 잘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보수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고 스스로 해명을 한 거네요. 근데 지금 칼 문제는 국방부에서 개인적으로 자기의 무기를 사버리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호환성도 없고, 이 친구가 쓰던 칼을 내가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걸 통일을 해서 지금 더 좋은 칼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칼이 필요하다, 특수부대 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개인 돈으로 사서 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 굉장히 논란인데, 저번에 특전사령관을 하실 때 네. 많은 이렇게 그 부사관들한테 인기가 좋았답니다. 이렇게 많이 네. 배려를 해주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무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그게 군인으로서 길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놓고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후임 사령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이분은 인기를 바탕으로 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특수작전칼 논란보다도 네. 오히려 그 사드에 대해서 이 전인범 사령관이 소신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필요한 일이고 그 중국의 그 경제 압력에서 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국민에게 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캠프에 내가 합류한 이유는 문재인 캠프라든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사드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내가 바꾸기 위해서 왔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면 네. 훨씬 더 많은 국민이나 아니면 이 보수 성향 인사들도 전인범 사령관이 뭔가 이 네.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합류를 했구나, 이런 인식을 줬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빼고 뭐 특수작전칼 예산이 없어지는 걸 보고 내가 그 캠프에 참여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삼성 장군 출신이 할 얘기가 너무 지역적인 문제 아니냐. 네. 국가안보라는 큰 틀에서 사드 배치가 국론을 지금 분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갔더라면, 그래서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라고 했더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네. 작년에 그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관련해가지고 뉴스타트에서 이제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모든 패널들이 정말, 저는 이렇게 칭찬 일색이었던 분을 지금 아직까지 뉴스타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굉장한 칭찬을 받았는데.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저도 인상이 매우 남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는 이제 그 문재인 캠프 쪽에 합류할 걸 다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칭찬하지 나오는데, 않고 객관성을 유지했는데요. 다 칭찬했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사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전인범 전 사령관이 어떻게 사드 관련된 그 문재인 캠프의 어떤 정책을 바꿀 수 있을지, 또는 어떻게 균형 잡히게 바꿀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드뿐만 아니라 뭐 전시작전권 문제라든지 방위산업 비리 척결, 뭐 군현대와 뭐 진짜 안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안보인지 등등 할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사드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영향이 좀 있고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행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왔는데요. 사실은 특전사령관 출신이지만 기억해 보시면은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에서 병역 의무를 다했잖아요. 그런 인연도 좀 거론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 특전사 공수부대를 나왔는데 제 주특기가 폭파였거든요. 그래서 폭파는 또 수중폭파, 저도 스쿠버 교육까지는 그래도 받았고 인명구조원 자격도 가지고 있고 UDT하고는 거의 동조의식을 느낍니다. 저는 북한 공산 치하가 싫어서 피난 내려온 피난민 집안. 군복무도 특전사 공수부대에서 당당하게 군복무 마쳤습니다. 국회의원 할 때도 국회 국방위원이었습니다. 제가 빨갱이면 그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이제 북한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사람으로부터 이제 빨갱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북한에 우호적이다 이런 것을 좀 부담으로 갖고 있는데 아니 나처럼 탈북해서 탈북이 아니라 피난해서 온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특전사에서 지내왔고 국방위원을 지냈는데 너 왜 나더러 빨갱이라 그러냐.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셨네요.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1공수에 계셨더만요. 1공수 작전처 작전병으로 있었습니다. 네. 특전사는 가게 되면 전원 전투요원들은 부사관입니다. 네. 거기에 병들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병들은 보조 역할로 갑니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것은 이제 사병. 2등병, 1등병부터 병장까지. 그렇죠. 거기에 가게 되면 하사, 중사, 상사들이 다 전투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병들이 가게 되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나 기본적인 점프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점프복 차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저분이 정통 특전사면으로 보기에는 아니다.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그 당시에 병으로서 차출돼 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약간 운동 좀 하셨던 걸로 아는데, 운동권. 그래서 좀 그 당시 정부에서는 좀 고생하라고 특전사로 보낸 걸로 같다라는 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문재 대표 아까 설명을 보면 나는 폭파가 주특기였고 특히 수중폭파를 많이 했다. 그래서 나는 UDT와 뭐 동료 의식도 많이 느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특전사에 있는 숱한 부사관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사람들은 저야말로 딱 2인 1조로 한 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거가 이제 뭐 보조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정통으로 받은 일은 조금 저도 의문이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병역 의무를 마친 것도 분명하고요. 네. 또 이게 피난민 출신인 것도 그 뭐 부모님이 이제 피난을 온 것도 맞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종북 좌빨로 자꾸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 이 낙인 찍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억울한 이 심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겠죠. 그것에 대해서 저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인범 사령관처럼 이 국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영입해서 국방과 안보에도 이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도 이상이 없다 이런 것을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영입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당당하게 네. 그러니까 뭐 사드 배치 문제도 논란이 있다라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공법인데 그걸 자꾸 이제 피해가거나 아니면 본질을 이 피해서 뭐 무슨 작전칼 때문에 그 캠프에 합류했다든지 아니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뭐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든지 이렇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자꾸 이렇게 뭐랄까 이게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이 문재인 그 후보 측에서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군 출신 장성 전인범 장군과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최고의 기자는 여기서 또 인사를 좀 드리고 새로운 편을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